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가 299명인데 오늘 네네. 0시 기준으로 이제 248명으로 몇십 명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토요일에는 323명이었고 일요일에는 299명 그리고 오늘은 248명이니까 뭐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보통 월요일 신규 확진자가 그 일요일 검사 수가 적어서 항상 좀 적게 나왔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래서 측면도 있군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주말을 포함해서요. 이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870명이 나왔고요. 이 중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829명이고 이 서울이 329명, 뭐 경기도 256명, 인천 45명,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39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경북에서 5명, 그리고 뭐 부산이 15명, 뭐 대전이 16명, 뭐 호남권은 광주가 25명, 전남이 22명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누적 확진자가 19,947명이 돼서 2만 명을 내일 아마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324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 30명, 여긴 또 한 교회에서 서울 8.15 집회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네, 한 20여 명이 버스를 통해서 다녀왔고 그 이후로 이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던 청취자가 훈남이셔요 그러네 배종찬 소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청취자는 정상근 기자님 살 빠져 보여요. 고기 먹어야겠네요. 네. 이제 자고 오면은 실천할 때예요. 네, 항상 실천하고 있었는데. 네. 자, 배 소장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 비율 이게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30%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참 걱정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 비율이 많다는 것이 그만큼 이 확진자가 N차 전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그런 거죠.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경우가 이제 5% 미만으로 관리되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20%를 넘었고, 그러니까 확진자 5명 중 1명 정도는 전국적으로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네. 서울에서는 30%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확진자 숫자도 중요한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서울 경우 3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위협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요. 이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네. 어제 또 대면 예배를 굳이 한 교회가 뭐 수백 군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교회에서 계속 집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 30명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의 이 큰 권능고 교회에서도 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동작구 서울신학교, 뭐 경기도 평택시의 서희로 교회 등등 이 집단 감염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제도 그 일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일부 교회들은 뭐 열을 잰 뒤에 뭐 이름도 적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는 좀 무증상 환자들도 많고 해서 이게 좀 안전을 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이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교회 관계자들이 뭐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건 죽음이다, 뭐 생명을 바치고 주일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대면 예배라는 거는 성경에 없다. 네, 그런 내용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 그래서 대면 예배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뭐 종교계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그 인천 서구의 주님의 교회 목사가 이 지난달 예배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 교회에서 이 38명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청취자 여러분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임 시절에 각종 불법 사찰하고 예산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1심에 이어서 조금 전 2심에서도 징역 7년에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배 소장님 어제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가 이제 들어갔어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30일부터 시작이 됐죠. 어제죠,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어제부터입니다.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기에는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2.5단계인데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고 9시 이후에는 포장 그다음에 배달만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의 협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많은 분들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둥절해서 이 바뀐 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왜 우리 돈 내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못 마시냐 이러면서 좀 비협조적인 상황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3단계 준하는 2.5단계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구나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네. 어느 스포츠 게임을 하는데 감독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 왔어요. 네. 예를 들면 방역 당국이 암만 잘해도 네. 거기 따라주는 선수들이 제대로 좀 뛰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방역 당국이 아무리 좋은 코치를 해줘도 네. 각자가 우리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네. 각성하고 자성하면서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좋은데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여보세요. 뭘 보세요? 근데 요즘 어제 밤부터 그런 현상이 9시부터 이제 이 음식점 예를 들면 치킨 네. 같은데 네. 안에서 들어가서 못 먹잖아요. 이제 배달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배달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받는 데까지 주문이 많이 생기니까. 그 유럽의 재확산도 심각한 상황인데 독일에서는 마스크 안 쓰겠다고 아주 큰 대규모 집회가 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독일이 아주 규칙을 잘 지키고 준법 정신이 강한 국민으로 생각하는데 네. 독일 연방의회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4만여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모였고요.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면서 의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이제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무슨 이유냐? 네. 시위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이 독일 정부의 제한 조치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 시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는 보통 조금 심한 독감과 같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길어지니까 네. 이런 일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옛 독일 제국을 깃발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옛 독일 제국에 네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치. 예. 알겠습니다. 의사들 집단 휴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공의하고 전임의들은 집단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의사협회는 뭐 일단 2차 집단 휴진을 끝냈지만 뭐 다음 달 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래도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 회원들인 개업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 그리고 전임의들입니다. 네. 현재 지금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이 밤샘 논의를 한 끝에도 계속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전공의 전임의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거기서 근무해야 될 분들 아니겠어요? 네, 레지던트 네, 이런 네. 분들인데. 근데 지난 28일이죠. 이 와중에 이 집단 유진 이어가겠다는 투표를 2번이나 해서 나온 결과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충안까지 마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2차례 투표를 걸친 끝에 이 파업 휴진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초반과 분위기는 조금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시기가 워낙 엄중하고 수도권도 한 주간 멈춤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체 의사는 휴진 또 파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28일 날 있었던 그 전공의들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는 이 과반의 집단 유진에 대한 과반이 못 미쳐가지고 2차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 정부하고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마련된 합의안의 내용은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대 신설을 하는 것을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겠다 이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단을 하고 뭐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잠정안이었는데 네, 내용이었는데 그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따르면 이 전공 전임의들은 이 복지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었고 이에 이제 한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이 관련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고수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뭐 복지부 등 정부 측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전공이라든지 전임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의 완전 철회 그리고 이 정부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한정혜 그 보건복지위원장이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공의들 주장은 그거예요.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꺼낸 정부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이게 공공의료 개선하자는 건데 예?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부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네, 강원 양면입니다. 지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은 강한 또 대응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향후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학대, 공공의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할 의향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전공의 또 개업의 쪽에서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것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돼야 될 테마죠. 네, 저는 허리케인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 주재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왔었어요. 네네. 자, 하여튼 이낙연 대표가 신임 민주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낙연 의원이 60%가 넘는 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직후에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승리하겠다. 이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이 본인이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추석 민생 대책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곧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난극복에는 여야가 없다라면서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최고위원들은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양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이제 5명이 다 뽑힌 거고요. 네네.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가 이 토요일 날 당대표 됐을 때는 이제 자가격리 중이고, 그래서 그날 제가 MBN 그 뉴스 할 때 이 중계차로 연결해서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자가격리인데 오늘 아마 12시에 자가격리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네네. 지금 당 최고위원회 거기도 지금 회의를 주재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뭐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자가격리였기 때문에 화상으로 기자회견 또 회의에 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당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지금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가장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난 극복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 본인 스스로가 국난극복위원장이 되겠다라고 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방역 조치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이 이제 당명을 바꿨다면서요?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이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라고 국민의힘.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래 다른 후보들은 뭐 한국의 당도 있었고, 그리고 위하다라는 당명도 있었는데. 위하다? 네네, 위하다. 뭘 위하다 할 때? 네, 위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들이 있었지만 이 대국민 공보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좀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온라인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국민의힘이란 이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아,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네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으로 이 선관위에 당명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통합당이. 그래서 이게 뭐 당내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네. 뭐 어쨌든 뭐 국민의당이라는 그 이름과도 비슷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하던 국민의당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이 정당명이 승인을 받을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당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네, 또 비슷하니까요. 국민의힘이라는 단체가 있기는 한데 이 단체는 선관위의 승인을 못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가능하지 않겠냐 이야기는 네. 되고 있는데 승인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결정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